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용돌이 치듯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가처분의 경우에는 실체적 판단보다는 정지할 긴급성이 있는지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직무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법원이 일단 실체적 판단은 좀 뒤로 하고 지금 정지를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봤고요. 또한 그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서 물론 오늘 네.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될지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법원 판단하고 내일 징계위 결정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거기서 징계가 나온다면은 윤 총장이 또 한번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문제고 하는데 어떻게 네네.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윤 총장은 징계위를 연기해달라 이런 기일 변경과 증인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가 하는 거라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지금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제가 좀 입수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좀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러한 직무 배제 이제 이러한 것은 사실상 해임 등의 이러한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가져온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나 이러한 징계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이제 그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결정문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사실 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그러니까 아주 그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아주 이유 있다고 그렇게 아주 명백히 인정되지를 않는다. 지금 이렇게 결정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일 징계위 열어서 징계가 만일 결정되면 또다시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법원의 판결과 또 내일 징계위 결정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전국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징계위원회의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사실 확인 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6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어떠한 사실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봤을 때는 명백하게 그렇게 아주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그런 명백하고 아주 중대한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게 그거랑 이 징계 회부와는 다르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감찰위원회 그 결정도 결국은 절차의 중요한 훈결 또한 내용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감찰위원들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법치에 근거해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뭐 바로 성급하게 예.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일 징계위원회를 일단 연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본인이 그 해임의 생각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까?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예. 왜냐면, 이게 뭐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지난 그 12월 19일에 이루어진 그 윤 총장에 대한 라임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이루어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또 징계 회부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사실 확인 없이 오히려 결론을 정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직권남용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 추 장관이 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저희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추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요거는 저희가 하고 추 장관의 계시다. 예.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지금 예. 언론에서 예. 오늘자 언론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추미애 네. 윤석열 동반 사태에 관한 야당도 예. 동반 사태 혹시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예. 예, 왜냐하면 그 사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윤 총장의 경우는 말이 사퇴지. 그 사실은 해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 검찰총장의 그 2년의 임기 보장의 가장 큰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추 장관의 그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방적이고 위법 부당한 이런 조치에 따라서 윤 총장이 그것을 사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결국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법치 후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당은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릴레이로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총장의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구체적이고 명백한 비위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 사실 확인 후 조치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윤 총장이 정말 그 2년의 검찰총장의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둘 만한 이런 명백한 그리고 구체적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압박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저는 지난 주말에도 했고요. 릴레이로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그 공직자 자세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 질의사항을 보낸 것이 3개가 있었으니까 3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4일에 내려진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회부. 두 번째,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조작 의혹. 세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셨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것을 저희가 대통령께 질의사항으로 이제 보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검찰 관련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대통령의 좀 그 책임, 그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좀 답변을 계속 예. 촉구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아까 예, 우리가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법무부에서 4일로 연기를 했네요. 윤석열 총장 요청을 수용해서 4일로 연기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네네. 말씀드리고 예, 그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것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하여튼 뭐 4일 네. 결정 나니까 그때가 좀 보고요. 네네. 그 야당에서 법사위 보이콧 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콧이라는 것보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좀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 우리 당의 그 간사이신 김도욱 간사의 뭐 사보임을 뭐 요청을 하신 거는 예, 이것은 뭐 다른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뭐 그 개입이죠. 예, 이런 발언을 또 하셨고요. 또한 뭐 그 무슨 저희 당의 이제 그 조수진 의원에 대한 좀 폄하 발언, 더더욱 또 보좌관들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좀 그 법사위에 예, 대해서 법사위 회의에 일단은 좀 참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좀 법사위원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여당의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좌관들이 잘 모셔야 됐다. 이렇게 해서 보좌관들이 또 반발을 하고 했었는데 네네. 사보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 의원님 통화 끝나면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로 사보임 됐습니다. 이것도 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보임이 그 저희가 법사위 회의에 안 들어간 사이에 좀 이루어졌거든요. 예. 물론 뭐 사보임 자체에 대해서 뭐 야당이 뭐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처음에 그 법사위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된 이런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재도 그것이 해소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은 뭐 이런 급작스러운 사보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공수처 문제인데요. 네. 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해서 이번 주 안에 정기국회안에 매듭짓겠다. 결국은 9일 처리하겠다 이 말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을 마땅한 수단은 안 보이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그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의 이번에 그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한 뭐 그 이제 4일에 열리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결정 사실 근데 그런 것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 공수처가 출범도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 야당의 비토권 보장. 근데 이것마저 결국 빼앗으려는 이런 계약의 공수처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정말 강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볼지 그것은 좀 민주당이 오히려 뭔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은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뭐 지난 주에 소위도 열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소위를 지금 통과를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일련의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의 이제 추이를 보고 강행 처리를 안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글쎄 아무래도 뭐 민주당도 뭐 국민의 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다.
이것은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주었으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요. 청와대에서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현 상황은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을 뿐입니다. 열린민주당 장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표님께서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지금까지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소환이 실시되는데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선관위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기쁘시겠네요? 예, 예. 뭐 당연히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예. 어찌 보면 또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국민소환제 법을 도입할 수 없다. 뭐 이것도 또 사실은 법리상으로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 뭐 예상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어쨌든 뭐 공식 기관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이 그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과거에 그 주민소환제 예, 예. 그래서 보시듯이 이게 요건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예. 아예 발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총선거에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총선거 때 전국 평균 투표율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15% 이상이 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투표율의 네. 15%. 네네. 예. 투표율이 50%라면은 그 15%니까 예. 뭐 한 7.5%가 되나요? 예. 뭐그 정도면 예 할 수 있게. 청구한 이렇게 좀 이후로 완화를 했고요. 청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 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예.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음. 찬성을 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국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직무는 정지돼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정치적 반대파들이 이런 것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점을 이제 악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죠. 예. 그래서 그 예방 장치로서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시도에서 한쪽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 정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쪽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 숫자가 서명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예방 장치를 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좀 강조하고자 했던 요건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 더하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4.19 혁명을 폄하한다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한다거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요건을 넓혔죠. 예. 근데 뭐 비슷한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폐기됐고요. 좀 올해 맞습니다. 국회도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17대 국회부터였다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계속 하여튼 이게 폐기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제가 정당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타당의 의견을 물어보면 한 군데도 반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예, 추진해서 꼭 이번에는 이뤄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내비치는 의견은 반대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제 투표로 가면은 통과가 될까요?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론의 감시가 필요하고 주권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제가 수시로 또 우리 이동영
작가님을 포함해서 언론에다가 호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네. 대표님 최근에 사보임한 거에 대해서 네, 강력히 언급을 하셨어요. 예, 강력히 네. 반발하더라고요. 뭐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네. 또 아마 그 재판 계류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전 다른 데서 뭐 혹시 어떤 면 모르겠는데 예. 국민의힘 당이나 그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덕흠 의원 같은 분을 국토위에다가 누가 배치했으며 예. 심지어 거기서 그 위원장으로 내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상임위원장으로 예. 야당으로 배분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아무런 해명이나 얘기 없이 멀쩡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법사위 활동하고 있죠. 네,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야당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저야 뭐 늘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사랑해준 정치인이니까 예. 뭐라도 또 헐뜯고 싶었겠죠. 심지어 예. 무슨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하던데 예. 그러면 늘 그래오던 거니까 그만큼 제가 법사위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아픈 지점이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하고 사보임 하면서 각자의 전문 영역으로 갔다 이런 평가도 네. 있던데 네. 이 법사위에 그 희망을 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검찰 개혁 이런 겁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사회생활 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사위를 지망한 거는 어찌 보면 전문성의 면에서나 그간의 경력에 비춰서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별 의문은 없으실 것 같고 당연히 시대적인 과제 그다음에 제가 이 정치권에 불려나온 이유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열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던데 활약 네. 앞으로 좀 기대해보고요.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는 윤 총장 어떻게 지금 여당 뭐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진즉 물러나야 될 분이 지금 헌법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지금 계속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예.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제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결국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행정지를 한다는 게 법원이 보기에는 좀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해줄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예.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총장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불쾌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으로 또 법무부가 애초에 직무정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우려, 그러니까 총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인의 그 가족에 관한 수사도 그렇고 다른 예. 사건을 또 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를 좀 깊이 새겨서 신중하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대표님 청와대에 또 계셨으니까 뭐 네. 대통령의 스타일도 잘 아시고 할 텐데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평을 해라 인사권자니까 해임을 하든 네. 불시임을 하든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장관 뒤에 숨어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온 의도는 뭐 뻔한 거죠. 우리 윤건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예. 결국 이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고 와서 이제 그 오물을 묻히겠다. 뭐 이런 발상, 예.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만 생각하고요. 예. 그거를 당연히 지금 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무조건 대통령이 나와서 해라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법치주의하고는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법에 의한 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정 네. 운영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해법으로 동시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동시사퇴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이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총장이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또 사의표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에서 걱정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또 다른 차원에서 예. 이제 정부를 책임진 그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에 정한 절차대로 정도를 걷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지금 뭐 4일로 연기됐습니다만은 징계위 열어서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만약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뭐 법무장관이 해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수순 말씀하신 거네요. 조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총장이라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일으킨 무리나 이 혼란을 감안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 실제로 검찰의 조직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옹호하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예.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총장에 대해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검찰의 독립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선회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예. 그 내면에서는 총장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은 총장이고요. 또 그런 어떤 총장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고민도 좀 따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나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면은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간에 보인 발언이나 또 수사를 통한 행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 예. 이거는 비단 여당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장의 국정감사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또 국감 내에서의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총장을 본 적이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수처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를 시작해서 정기 국회안에 매듭짓겠다. 그게 뭐 9일쯤 될 겁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 겁니까? 저희는 먼저 더 앞서서 촉구한 바가 있고요. 예.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논의가 예. 지금 대한변협 회장께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목리를 부리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아니라고 하더라. 예, 예. 심지어는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예.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예. 현행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확인된 이상 예. 그거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4월 보궐은 어떻게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저희 후보는 열린 추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 향후에 이제 그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변화가 예.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독자 후보를 내고 완주하게 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한번 세게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당의 당원분들께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하여튼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데 우리 후보 또는 우리의 선거운동이 보탬이 되는 쪽으로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이 민주당의 세대표 체제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 합당 이야기가 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쑥 들어갔네요. 그런 얘기가. 그때는 이제 다 새 후보님들 공약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 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루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직 그러면 뭐 구체적 얘기가 나온 건 전혀 없겠네요. 예, 공식적인 얘기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